자, 498페이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 대상도 똑같죠? 아까 착공신고도 누구한테 했더라?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하죠. 그러면 사용승인도 누구한테 받아?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우리 공법의 상식이죠. 허가 환자한테 검사받고 승인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가권자한테 받지. 건축주가 돼 있죠. 밑줄. 허가를 받거나 신고. 허가 신고 동그라미. 아까 그 허가는 두 개를 말합니다. 일반 건축허가도 있고 가설 건축물도 있는 거야.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세 가지 허가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밑줄. 건축공사를 완료. 괄호밖에 한 후. 괄호밖에 한 후. 밑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거기다 적으세요. 완료에다가 원칙. 원칙은 언제 사용승인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받는 거죠. 근데 괄호 안에 보세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죠. 그럴 때는 밑줄.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 포함. 동별 동그라미. 동별. 거기에다 적으세요. 예외. 예외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사용승인 언제 받는 게 원칙이다. 공사 완료하고 예외적으로 두 동 이상 지을 때는 뭐별로? 동별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죠. 동별로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줄.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돼 있죠. 감리 완료 보고서. 거기 1번이라 적으세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완료 동그라미. 감리 중간 보고서예요, 완료 보고서예요? 완료 보고서죠. 괄호 안에 뭐라 적어 있어요?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건축법에는 신고 대상한 감리자가 없죠. 감리자가 없을 때는 감리 완료 보고서가 있어 없어? 없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공사 완료도서 2번. 공사 완료도서 2번. 첨부 동그라미. 자, 몇 가지를 첨부한다? 두 가지.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도서. 우리 감리 보고서도 중간 감리 보고서도 있습니다. 중간 감리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일정한 공정에 다다르면 그 공정마다 감리 보고서를 적는 거야. 그거는 공정에 다다르면은 그때마다 제출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사용승인 받을 때는 중간 감리 보고서가 아니고 뭘 제출한다는 거야?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거죠. 사용승인 받을 때는 완료 보고서. 그러면 중간 감리 보고서는 그때 제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제출해서 누구한테 받아? 허가권자에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받는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뭐 감리자에게 받는다 뭐 이렇게도 물어봤어. 감리자가 내 친구라고 그랬잖아. 내 친구한테 사용승인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 사용승인수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부를 정하는 기간 거기다 적으세요. 7일 이내라고 적읍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한 기간이 며칠 이내다? 7일 이내.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 실시하고 밑줄. 가로 묶으세요.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로 묶으세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얘는 밑줄 사용승인 실시하지 아니하고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그거 설명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감리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감리자가 있는 경우는 감리 보고서가 있죠. 과거에는 7일 내에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 보고서를 믿고 검사를 안 했다니까. 아시겠죠? 감리자가 없는 경우만 허가권자가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는 거 이게 현장 검사야. 그래서 검사를 한다는 건 무조건 승인서죠. 합격해야 승인서죠. 합격하면은 승인서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감리자가 있어도 검사를 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감리자가 있어도 검사한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여기도 뭐 해야 돼? 합격을 해야 승인서 준다 이 말이죠. 결론 감리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사용승인하는 절차가 같다 다르다? 똑같잖아 지금. 둘 다 뭐 한다고? 검사한다면 며칠 내에? 아시겠죠? 7일 내에 현장 검사를 해서 합격해야 승인서 준다. 그 우리 지금 뭐라 그러면 틀려? 감리자가 없는 경우만 검사한다 그러면 틀리지. 감리자가 있건 없건
검사입니다. 그러면 검사 안 하는 예배가 있어. 그 예배가 뭐라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에요. 아시겠죠? 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검사 없이 승인서를 줄 수 있지만 감리지역권 없건 검사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면 3번 건축물의 사용 시기. 사용은 당연히 언제부터 사용해야 돼? 밑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 사용하려고 사용 승인서 받는 거잖아. 꼭 사용 승인서 안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예외가 있네. 아까 7일 이내 검사해서 승인서 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승인서를 안 줘. 7일 이내 승인서 안 준다는 건 만약에 검사를 했더니 뭔가가 기준이 안 맞아. 그러면 승인서 안 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 거 빼고 그런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승인서 안 준다. 그럼 사용하면 돼. 뭔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가로 묶으세요.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밑줄 국토부력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가로 묶으세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배가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거죠. 임시 사용 승인. 그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임시 사용 승인.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이 뭐다? 그 부분만은 공사가 제대로 됐어 안 됐어? 그 부분은 됐으니까 사용하라고 해준 거야. 전체 공사는 안 끝났지만 그 부분은 공사 끝났으니까 됐잖아. 그럼 그 부분만큼은 공사가 완벽하게 돼야 돼. 건폐율, 용적률. 우리 건축법은요. 각종 설비 기준이 있죠. 승강기나 뭐 지하층이나 피난안전구역 설 기준은 다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설비 규칙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그리고 우리 건축법의 임시사용 승인은 특징이 뭐다? 기간을 정해요. 임시사용 승인은 뭐야? 나머지 공사 끝날 때까지 미리 사용하라는 거잖아. 그 나머지 공사 언제 끝나? 모르지. 모르잖아.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 기간이 있는 게 맞아? 없는 게 맞아? 없는 게 맞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 나머지 공사 끝날 때까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기간 정한단 말이에요. 왜? 임시사용 승인 해줬는데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송파에 무슨 롯데월드 그거 지으면서 천정이 떨어지고 문짝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법은 나중에 주택법하고는 달라요. 주택법은 아파트 입주하는 거잖아. 임시사용 승인이. 들어가가 2년 있다가 살다 나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주택법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건축법은 2년 이내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이 정해진다는 그런 얘기. 아시겠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두 개가 있다. 밑에 임시사용 승인이 나오죠.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제가 여기 왜 밑줄을 걷을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봐.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직권으로 뭔 임시사용 승인을 해? 건축주가 원해야 해주는 거지. 아시겠죠? 조건부 돼 있죠. 조건 동그라미.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임시사용 승인은 그 부분만큼은 공사가 완벽하게 돼야 된다. 그런데 조건을 단다는 건 완벽하게 됐다 안 됐다. 그래도 여기 또 건축법에만 나오는 특징이야. 그래서 2번 3번 묶으세요. 조건하고 기간. 3번에는 기간 동그라미, 2번에는 조건 동그라미. 요 두 개를 묶어서 요거는 건축법에만 나와. 나중에 주택법에 나오면 안 돼. 조건이 뭔가 볼까?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임시사용 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끝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밑줄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우리 그런 건축법에 임시사용 승인할 때 조건은 뭐다? 식수 등 조경. 아시겠죠? 요거는 조건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네. 기간 아까 몇 년? 2년이네. 그런데 나머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써야죠. 근데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는 기간이 길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은 기간을 뭐한다?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동안 연장?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됐고 뭐 필요 없어요. 유지관리 뭐 건축물 대장 등기 촉탁 요거는 공시법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 절차는 끝. 나머지 부분에 뭐 건축 종합 민원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10년에 한 번씩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까지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 건축법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는 챕터 3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절차는 끝났고 이제는 건축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을 정해놓고 있죠. 그 기준에 맞아야 건축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기준이 나와? 대지 안전 기준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대지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의 필지다라고까지는 공부했죠. 여기서는 대지 범위를 정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뭐다? 대지가 갖추어야 할 안전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지는 이런 기준을 갖춰야만 한다. 건축 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대지의 높이 이렇게 돼 있네.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밑줄. 인접한 도로면 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도로면이 높아야 돼? 대지가 높아야 돼? 대지가 높아야지. 이제 길가 하다가 한번 보세요. 도로가 높은지 대지가 높은지. 도로가 다 낮아. 왜? 비가 오면은 도로는 중앙이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빗물이 가장자리로 새잖아. 만약에 대지가 낮으면 빗물이 대지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지가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지가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낮으면 안 된다고? 물 때문에, 배수 때문에. 그래서 다만 있죠. 다만 동그라미. 예외가 있네. 첫 번째, 배수의 지장이 없다. 밑줄. 두 번째,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물이 들어와도 되는 거죠. 건축물의 용도가. 이럴 때 물이 들어와도 되잖아. 그러면 낮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낮아도 된다. 그럼 뭐 때문에 낮으면 안 된다는 건지만 이해하면 돼. 습지 매립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 이런 토지는 한마디로 집안이 뭐하다? 약하다. 집안이 약하다. 집안이 약하니까 건물 짓지 마세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으라는 겁니다. 밑줄. 성토, 집안 개량 등 뭐를 해라? 필요한 조치를 해라. 자, 배수시설도 설치해야 되죠. 빗물과 호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구나 수구 등을 설치해야 된다. 요 읽어보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옹벽 설치도 있네. 송괴는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옹벽을 쌓아야지. 안 그러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밑에 박스 안에 볼까? 국토부령 규칙에 나와 있지요. 1번, 2번, 3번만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토, 절토, 성토는 뭔지 아시죠? 흙을 붓는 거고 절토는 깎아내는 거잖아. 깎아내는 부분의 경사도가 얼마? 1대 1.5 이상으로서 1대 1.5 이상으로서 아시겠죠? 자, 우리는 경사도가 이렇게 완만한 게 위험해요? 경사도가 이렇게 급한 게 위험해요? 여기 위험하잖아. 그래서 경사도가 1대 1.5 자, 1대 1.5 이상이죠. 이렇게 가파르면 어떡한다고요? 여기다 옹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완만하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야. 이 로서 앤드 높이가 몇 미터? 1m 이상이죠. 조건이 두 개네. 1m 이상. 인데는 옹벽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죠. 밑줄. 2m 이상이면 무슨 구조?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된다. 2m 이상은 콘크리트를 해야 됩니다. 3번,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동그라미, 배수 동그라미, 시설 외의 구조물 외의 동그라미, 밑줄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 있죠. 옹벽 거기 국토부 연계 보면 기준에 정해놨어. 배수 구멍을 만들어야 되고 지지하는 시설들. 이걸 우리는 지지배라 그럽니다. 지지배. 지지배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돼, 안 돼? 된다니까. 지지배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돼.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지지배수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면 안 돼. 지지배수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면 안 돼. 지지배는 나와야 된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대지에 관해서는 우리 집에 제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 조경하고 공개공지입니다. 작년에도 조경 물어봤네. 대지에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조경하는 거하고 공개공지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지는 요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과 공개공지인데 일단 얘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녹관농지는 조경한다 안 한다? 녹지지역 관농지는 그 자체가 조경이야. 우리 국도 타고 시골에 조금 뭐 외곽 나가봐요. 나가면서 산을 쳐다봅니까? 운전한다고 앞으로 뭐 갑니까? 산 봅니까? 산을 가끔 봐봐. 산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처럼 산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초록빛 연두색 얼마나 좋아. 응? 근데 뭔 조경을 해 거기다가. 그 조경을 어디다 하는 거야? 주상공이 하는 거야. 공개공지 어디다 하는 거야? 주상공이 하는 거야. 공개공지가 뭐야? 공지를 공공에게 뭐 한다? 개방하는 거야. 공지는 빈 땅이지. 건물 안 짓는 땅이 공지고 공공에게 개방하는 거야. 우리 건축법에는 그냥 대지 안에 공지가 있고 공개공지가 있어. 그냥 공지는 건물 짓지 말라는 거고 공개공지는 공지를 만들어서 일반에게 개방하라는 거야. 앉아서 의자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게 공개공지야.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큰 건물이 있는 거, 백화점, 마트, 큰 건물 있죠. 그런 데 가면 있어. 그 우리 그 기차역 같은 데도 있잖아. 기차역 같은 뭐 아예 광장 있죠. 그 의자 거기 다 공지야. 어떤 형태로 만들어든 관계없어. 의자를 갖다 놔도 벤치 뭐 파고라고 저런 관계. 이게 공개공지야. 그럼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거잖아. 얘는 녹관농지는 필요 없지. 두 개 공통점이 주상공에서 하는 거야. 차이점이 뭐냐? 여기 주상공도 상업지역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끌지.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제외되는 게 있어요. 요걸 기억하는 거야. 우리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 있죠. 전용주거는 어떤 동네였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했잖아. 거기는 내 집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갈 일이 있어 없어? 내 집도 없는데 자꾸 그 동네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니까. 전용주거지역 일반인들이 갈 일이 없는 동네야. 여기 뭔 공개공지 만들어 집에 가시면 되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있죠. 전용공업은 어떤 공업이었어?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지. 거기 공장 다니는 사람 말고 누가 가 거기. 그 공해성 공장 옆에 가서 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일반 공업 있죠. 일반 공업도 이것도 공업지역이야. 여기는 주택은 단독주택 정도밖에 없어. 그럼 여기도 내가 공장에 다니거나 집이 없으면 갈 일이 없어. 일반인들이 갈 일이 없는 거야. 그래 요거는 요거 세 개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요걸 기억하는 게 일단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경은 누가 해? 물으면 앞으로는 조대리가 한다 이야기하면 돼. 조경은 조대리가 한다, 과장이 한다. 조대리가 하는 거야. 조대리. 조경은 무슨 면적이?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예요. 이 대지 면적을 건축 면적 이렇게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조경은 조대리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줍니다. 원칙 면적이 얼마? 밑줄 200제곱미터 대상인 대지. 요걸 기억하세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대상인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자 밑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우리 건축법의 조경은 기준을 뭘로 정한다? 조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까지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예외가 있네. 우리 시험은 예외를 자주 물어봐.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작년 시험에도 이걸 물어봤지요. 조경을 안 해도 된다. 자 조경은 주상공에서 하죠. 그럼 어디서는 안 해? 조경을 안 하는 용도지역을 한번 찾아볼까? 조경을 안 하는 용도지역 어디서는 안 한다고? 녹, 관, 농자는 안 한다니까. 근데 관농자도 뭐가 지정되면? 지구단지구역 지정되면 얘는 해야 돼. 도시지역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녹관농자는 안 하는데 관농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거기 어디 나와? 1번 나오죠? 박사님 1번 녹지정 밑줄. 그 다음에 저 밑에 9번 나오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나오죠? 근데 뭐가 지정되면 해야 돼? 그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조경 안 하는 건물이 있어.
조경 안 하는 건축물은 축사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축사는 누가 사는 데야? 소가 사는 데야. 소는 조경 알아 몰라? 얘는 다 뜯어먹어. 돼지 새끼 이런 것들은 다 뜯어먹는다니까 좋은 줄 몰라요. 축사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데. 두 번째 아까 우리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있죠?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어디에서 짓는 거?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라고 그랬잖아. 시설부지. 시설부지는 나중에 공사 들어올 땅이지. 공사 들어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경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축사 6번 7번 문거세요. 6번 7번 7번은 그냥 가설 건축물 하면 안 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이야. 허가대상은 어디서 짓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 이렇게 썼죠. 그 두 개 기억합니다. 그 두 개. 자,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하느냐. 우리 시험에서는 늘 이 건축물을 물으면 늘 뭘 물어보느냐. 공장하고 물류시설을 물어봅니다. 작년에도 물류시설 물어봤네. 공장을 조경을 안 하는 건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대지 면적이 자 일단 연면적 대지 면적부터 먼저 나옵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 5천 미만이죠.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이다. 아니면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이죠. 전부 숫자는 5네. 500 미만, 5천 미만,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에서는 조경 안 합니다. 공장 지을 때 공장 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공장은 몇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5천 미만인 대지 15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맨 끝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 요거는 조경 안 합니다. 공장. 그 다음 물류시설 나오죠. 어디 나와? 8번. 연면적 합계 얼마? 1500 미만인 물류시설. 그러니까 공장하고 규모가 똑같네. 여기는 대지 면적이 없을 뿐이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은 안 하는데 괄호 안에 뭐라 적어놨어? 주거상업은 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 밑줄. 주거상업은 해야 된다. 그럼 아까 제가 조경은 주상공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상공에서 하는 건 녹간농장 아예 조경을 안 해. 주상공에서 하는데 물류시설은 주거상업은 예외가 없어. 그럼 결국은 물류시설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만 조경을 안 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공업지역. 물류시설은 공업지역에 1500 미만은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물어봐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돼. 10번에 보니까 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전부 관광 휴양, 관광 뭐 이런 말 있죠? 골프장. 관광 휴양이 지정됐다는 건 그게 다 조경이 좋은 동네죠. 그 다음에 골프장이 뭐 그 저 푸른 녹지인데 무슨 또 조경을 하겠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밑에 안 봐도 됩니다. 오른쪽 보세요. 옥상 조경이 있죠. 우리가 가끔 보면 건축물이 옥상에 막 조경을 해놨죠. 조경은 대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옥상에도 조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물이 옥상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밑줄 옥상 부분 조경 면적에 얼마를 인정해 준다. 3분의 2만 대지의 조경으로 본다. 대지 안에 하면은 다 인정해 주겠지만 옥상에 하면 3분의 2만 대지에 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 가로 묶으세요.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이 얼마야? 3분의 2지. 3분의 2를 인정해 주잖아. 그 3분의 2는 전체 대지 조경 의무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대지에 적어도 얼마는 해? 50%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옥상에 하면 되는데 50%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딱 50%만 하면 안 되겠지? 3분의 2밖에 인정 안 하니까. 정말 이해하잖아요. 그럼 얼마를 해야 돼? 만약에 대지 50% 했으면 옥상이 몇 프로를 해야 돼? 75% 해야지 50% 인정받잖아. 이해갑니까? 대지에 만약에 대지에 75%를 초과해서 더 했어. 더 해도 인정하는 건 50% 초과해서 인정이 안 됩니다. 조경 의무 면적이 50% 초과해서 인정은 안 된다고. 이해가 가요? 옥상 조경 면적은 3분의 2만 인정해 주잖아. 3분의 2만. 그리고 75%만 하면은 3분의 50% 되잖아. 80% 90% 했어. 옥상에 막 꽉 들어차게 조경했어. 그래도 전체 의무 면적이 50%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대지에 50% 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린 지금 뭘 봤어요? 조경.
그 다음에 대지에 관해서 또 자주 물어보는 게 공개공지죠. 공개공지 어디 갔군? 저 앞에 있었나 혹시? 이 책도 안 넘어가는데 참 찾아가네. 혹시 못 봤죠? 못 봤으면 뭐 다음에 하세요. 응? 하, 554페이지 있네요.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네. 조경하고 공개공지는 대지의 기준인데요. 자, 두 개 공통점은 주상공에서 한다는 건데 공개공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휴게시설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주상공 중에서도 뭐는 빼? 전전일은 뺍니다. 뭘 뺀다고? 전전일. 전전이 뭐야? 일 없이 돌아다니는 놈이 전전일이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는 놈이 쉬라는 공간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백화점에 쇼핑 온 사람이 쉬는 거야. 전이 뭐다? 전용 주거. 전이 뭐다? 전용 공간. 일이 뭐다? 빼야 돼. 일반 주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순서를 전전일로 배운 거예요. 전용 주거, 전용 공업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일반 공업이 나와야지.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는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는 해야 돼. 상업지역은 다 해야 되고. 자, 공개공지 봅니다. 대상 지역 돼 있죠. 다음 대상 지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밑줄.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할 수도 있다. 자, 공개공지라는 것은 공지라는 건 건물 안 짓는 게 공지잖아요. 그래, 건물 안 짓고 우리가 백화점 앞에 가면은 공지 만들어가지고 의자 갖다 놨죠.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벤치 갖다 놨잖아. 그죠? 그런 게 공개공지예요. 그런데 굳이 건물을 지어도 필로티 구조로 해서 공개공지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개공지를 인정한다. 대상지역 나오죠? 1번이 뭐예요? 주거지역이죠. 2번 뭐야? 상업지역이지. 3번이 뭐예요? 주거지역이지. 근데 주거지역 중에 뭐가 없어? 전용주거, 전X. 전X. 상업지역은 4개가 다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죠. 공업지역은 뭐가 없어? 전1X. 그래서 주상공 중에 전전일이 나오면 안 돼. 전전일. 4번은 특시특도시군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정공고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어쨌든 우리 시험에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으면 거의 정답은 전전일입니다. 전전일을 찾으세요. 자, 우리 공개공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오른쪽에 확보 대상 건축물입니다. 요거 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첫 번째, 공개공지를 설치한다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문화 집회시설, 사람 많이 모이는 시설 맞아요? 문 동그라미. 종교시설 나오죠. 아까 종교집회장 500 미만은 조그만한 거는 2종이었죠. 종교시설은 500 이상 규모가 큰 사찰, 교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공개공지 만들어야 돼. 자, 우리 동네 교회가 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벤치가 있고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잠궈버립니다. 공개공지도 아니다. 그건 공개공지 아니야. 공개공지란 건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밖에다가 설치해서 누구나가 이용하는 공간이 공개공지야. 뭘 생각하면 돼? 기차역에 서울역에 가보면 노숙자들 많이 있죠. 노숙자들 있잖아. 그 노숙자들이 거기 막 이렇게 계단 같은데 거기도 공개공지야. 그게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거 미안하다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왜? 공개공지인 줄 안다는 거야. 그게 누구나가 이용하는 공개공지고 그 공개공지를 지으면 나중에 용적률을 완화시켜줘. 높이를. 내가 쉴 수 있는 요거 때문에 지금 완화 받았잖아. 이러면서 지금 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누구나가 쉴 수 있어야지. 문을 걸어 잠그는 그건 공개공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시설도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있죠. 백화점, 대형마트 앞에 가면 있죠.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시설 판자에 동그라미. 근데 괄호 안에 뭐라 돼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돼 있죠? 거기 밑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뭔지 아시겠죠? 농산물 도매시장 있는 거 있잖아. 그런 데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는 게 아니죠. 운수시설, 운수시설 운자 동그라미.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돼 있는데 앞에서 운수시설 안 봤는데요. 운수시설은 터미널을 말하는 거야. 자, 육지에는 터미널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 터미널. 또 뭐 있어? 철도 시설 있지. 철도. 아까 철도 역사 앞에 얘기했잖아. 그 육지에 두 개가 있고 바다에도 있죠. 항만시설. 하늘에도 있죠. 공항시설. 공항시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운수시설이야. 아시겠죠? 운수시설. 그 여객용 터미널 이런 데는 뭐 한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뭐 떠올릴까? 기차 역 앞을 생각하면 돼. 철도시설. 업무시설 있죠? 업무시설 업자의 동그라미. 업무시설은 일반 업무가 있고 공공 업무가 있어요. 그럼 공공 업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공공 업무시설이 뭐냐? 국가지자체 청사. 국가지자체 청사 있죠? 여기 공공 업무시설이야. 그 다음에 아까 공관 있었잖아. 공관. 그러면 공관은 단독주택이야. 근데 외국 공간 있죠. 미 대사관 이렇게 되면 외국 공간은 공공 업무 시설이야. 그건 주택 아니에요. 외국 공간은 공공 업무 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구 시청에 가보셨어요? 구청에 가보셨어요? 공개공지 있어요? 벤치 갖다 놓고 앉아 쉴 수 있는 거예요. 공개공지라니까 별게 아니고 있다고. 업무 시설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숙자의 동그라미. 호텔 앞에 가면 공개공지 있습니까? 네, 호텔 앞에. 모텔 앞에 공개공지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 몰라요. 그 몰라요 비밀이 지금 나옵니다. 뭐 비밀이라니까 뭐 특별한 걸 하는데 그 적어놨네. 밑줄.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그러니까 모텔 앞에는 모텔에 갔던 사람은 공개공지에서 안 쉬는 게 아니고요. 규모가 작아서 없어요. 호텔 앞에는 규모가 크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라고. 아시겠죠? 자, 공개공지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그걸 기억합니다. 5,000. 자, 그러면 이제 공개공지는 이런 대상 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이상인데 문종 판운수 업무시설이야. 문종 판운수 업무시설. 문이 뭐다? 종이 뭐다? 아까 문종 위관 했잖아. 문종 위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 위관은 대상이 아니야.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 두 개잖아. 문종 위관하고 영업하는 거. 아까 다판운숙 있잖아. 다중생활시설이 이종이니까 빼고 이종이 빼고 판운숙. 그런데 문제는 이 운이 문제야. 판운숙 할 때 운은 운동이었어. 근데 이게 운수야. 아까 운수 기차요. 요거 주의하면 운동이 아니고 뭐다? 운수. 문종, 판운숙, 업무시설. 요거 외우는 거야. 한번 외워봅시다. 문종, 판운숙, 업무시설. 문종, 판운숙, 업무시설. 요거 외우세요.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 문종인지 숙종인지 나중에 또 헷갈리면 안 돼. 숙종도 나오지만 문종, 판운숙, 업무시설. 문종, 판운숙, 업무시설. 운은 운수다 운동이다. 이번에 보니까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뭘로 정하는 거? 건축 조례 밑줄. 그럼 제가 물어볼까? 운동시설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고 여기서. 맞다니까. 대통령에는 운동이 없어도 조례로 정하면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뭐 야구장 같은 이런 데도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조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공개공지는 문종, 판운숙, 업무시설을 외우면 틀릴 거 없다. 나중에 한두 번 공부하면 다 한다. 2번. 위치 관리돼 있죠? 한번 자료 조례니까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 자, 3번 보세요.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아까 교회 안에 문 잠가버리면 못 쓰는 건 공개공지 아니라니까 그건.
자, 공기공지 확보 면적 요걸 또 기억해야죠. 밑줄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 조례. 우리 공개공지는 다 조례로 정합니다. 10% 범위 안에서 조례. 10%를 영어로 말하면 10%. 10%. 우리 예전에 유명한 술집에 10%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술집 봤어요? 이는 상위 10%만 가는 데야. 상위 10%. 근데 요즘에는 10%가 아니고 5%, 2% 이런 것도 있어. 하루 저녁에 가서 술값을 몇 천만 원씩 쓸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는데 그런 술집. 10%. 부러워요? 또라이지 그게 부러워. 하루 종일 술값 몇 천만 원 쓴다 하면 그거 술만 먹고 나오는 거야. 뭐 본드도 마시고 나오겠지. 자, 이 경우 조경면적 밑줄.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돼 있죠. 밑줄. 현지 보존 조치 면적. 요거는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조치 면적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조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조경을 해놨다는 거죠. 자, 마트 앞에 갔더니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해놨네. 거기다 벤치 갖다 놨네. 공개공지 면적이야.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가 있어. 근데 현지 보존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개발할 수 없는 거잖아. 그 면적도 우리 공개공지 면적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필로티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 3번에 공개공지 시설도 어떤 시설이에요? 어떤 시설이든 관계없죠. 어떤 시설이든 뭐라고 돼 있어? 긴 의자를 갖다 놔도 되고, 응? 각종 파고라 구조를 해도 되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거의 대부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개공지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또 뭘 물어본다? 4번 법률 적용.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숙자들이 안다고 그랬죠. 네 이거 설치한다고 용적률 완화 받았잖아. 높이 완화 받았잖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자, 건축물. 괄호를 일단 무시하시고 두 번째 줄 공개공지성을 설치하는 경우는 43조 2항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밑에 박스를 말하죠.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 비율에 따라 괄호 묶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 비율에 따라 뭐를 완화시켜줘? 밑줄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책은 이제 대통령령만 적어 놓은 거야. 여기서도 이제 대통령만 물어보니까 상관은 없어. 공개공지 설치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우리 건축법에 높이 제한이 두 가지가 있거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 건축법에는 세 가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하는 대통령령은 얘는 완화 안 시켜줘요. 요것만 완화시켜주는 거야. 용적률하고 높이만. 그럼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시켜주거든. 120%죠. 그러니까 1.2배 120%는 숫자가 나오면 건폐율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시켜주는데 일단 말을 하려면 좀 어려워. 우리 기출문제는 보면 1.2배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만큼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지금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예외적으로 조례예요. 무슨 말이냐? 자, 과거에는 이 1.2배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를 안 정하는 지자체가 많은 거야. 조례로 이걸 안 정하면 공개공지 설치해도 완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공개공지를 얼마만큼 제공했느냐 그 비율에 따라서 최대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조례하고 대통령을 비교를 해봤더니 조례를 적용받는 게 더 완화 비율이 커. 그러면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무조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 자,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네. 다만 동그라미 다음의 범위에서 괄호 묶으세요.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할 비율보다 큰 경우 돼 있죠. 그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쨌든 우리가 일단 기억하실 건 박스 안에 용적률과 높이 얼마 1.2배까지 완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례 비율이 더 크면 조례를 적용한다. 근데 우리 책은 건폐율은 삭제됨 돼 있는데 법에는 있으나 시행령에 삭제됨 돼 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지금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돼요. 물어본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대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셨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대지에 관해서는 이게 조경하고 뭐하고 공개공지를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지는 받고 이제 509페이지를 잠깐 열어보세요. 509페이지. 그 다음 또 종종 물어보는 내용이 또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 자, 도로 기준을 이제 적어놨죠.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이 도로가 참 중요하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는 맹지라고 그래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뭐냐. 또 도로 용어가 또 앞에 있어. 용어가 앞에 있어. 자, 우리 도로는 449페이지 나와요. 449. 자,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보행 밑줄, 자동차 통행 밑줄, 너비 4m 이상 밑줄 인 도로로서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도로나 다음 어느 하나는 박스죠.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예정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정 도로 밑줄. 자,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은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다녀야 돼. 두 번째 뭐가 돼야 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돼. 세 번째는 너비가 얼마가 돼야 돼?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돼. 자,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을. 우리 건축구성 도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 집 대문을 열었죠. 대문 열면 도로 있어 없어? 있죠. 아파트 살다 보니까 대문이 어딨지? 우리 집 1층 현관문 열고 나오면 도로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 그것도 건축구성 도로에 해당하는 거. 주택법에 말하는 도로지만 그것도 건축구성 도로예요. 우리 아파트 정문을 나가면 도로 있지. 그 도로가 다 건축구성 도로예요. 우리 주택으로 치면은 대문 열면 도로 있잖아. 그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이 건물도 나가면 도로 있잖아.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만은 이런 도로가 있어야지만이 건축허가 나는 거예요. 그 도로의 요건은 첫 번째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돼. 우리 집 건축 대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못 다녀. 대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못 다녀. 그 대문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뭐하러 만들어놔? 두 번째는 차량 통행이 돼야 돼. 세 번째 너비가 얼마가 돼야 돼?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도로라는 거 밑에 박스죠. 국계법. 우리 국토계획법도 도로 만들었죠. 우리 국토계획법의 도로는 기반시설이었잖아.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그죠? 뭘로 결정했어?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야. 앞에 큰 돈이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있죠. 부산시도. 서울시가 아니고 무슨 시고? 대구시도. 아시겠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도 있고 도로법의 도로도 있어. 일반 국도. 사도도 있죠. 사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법이든 법률을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드는 법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많잖아. 어떤 법이 만들어지든 관계 있어 없어? 없지. 요거 세 개만 되면 되는 거야.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가 국토계획법의 시설로 도로인지 그냥 일반 도로인지 무슨 도로인지 상관없어. 요거 세 개만 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집 그 고속도로가 있어. 고속도로. 그러면 이 건축구성 도로가 돼야 한대. 뭔 생각을 해. 고속도로에 보행이 되나 그게. 가끔 고속도로 걸어 가는 사람 있죠.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올라갔다 혼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면허증 갖다 가지고 남해 고속도로를 올렸어요. 근데 마침 톨게이트 지나가기 전에 백차한테 잡혔어.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 면허증 어떻게 땄냐고. 백차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옆으로 빠져나갔다니까. 몰랐어 그때는. 그 고속도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는 건축구성 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건 갖춰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건축허가 신고 시에 특광시장, 그 다음에 특시특도 시장군수구청장, 얘들이 허가권자죠. 이들이 시군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다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우리 건축법에도 도로를 지정 공고한다 안 한다? 건축법에서 도로를 지정 공고해야 안 해? 한다니까. 우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 그럼 이 도로가 건축법 요건을 갖춘 도로면 그게 이제 그게 일종의 공도가 되는 거야. 공도든 사도든. 이게 건축물 대장에 도로 대장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공도가 돼버린 거야. 실질적으로. 대장에 올라가는 도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 도로가 이미 만들어졌다면 나는 내 대지가 거기 접하고 있으면 건축허가 나는 거야. 그럼 건축법에서도 도로를 지정 공고한다 안 한다? 한다. 해가지고 그걸 대장에 등재를 한다니까. 도로 대장에. 아시겠죠? 건축법에서 지정 공고해. 어느 법에서 만들어졌든 관계 있어 없어? 없다고. 이 세 가지만 갖추면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현실 도로만 도로예요? 예정 도로도 도로예요? 예정만 돼 있어도 도로라니까. 예정만 돼 있어도. 앞으로 도로 부지로 이제 시설이 관리계 결정이 났어. 그러면 도로가 안 만들어져도 건축허가 난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하는데 예외가 있죠. 다음 페이지. 예외는 뭐다? 자, 박스 안에 보실까요? 특시특 도시공고 청량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을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도로가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했죠. 어디다 밑줄긋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 거기 밑줄. 여기는 시군구 청량이 뭐였다고?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이죠. 너비가 얼마? 3m 이상이 되네. 길이가 10m 미만은 2m 이상이면 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예외가 나오네. 첫 번째 예는 뭐는 안 돼도 돼. 어떤 도로는 우리 집은 대문을 열었어. 차가 못 다녀. 그래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집 대문은 열면은 차가 못 다니면은 사람은 다녀야 돼, 못 다녀야 돼? 사람은 다녀야지. 그러니까 앞에 계단이 있다. 우리 집은 대문 열면 계단이 나온다. 아니면 경사가 가파르다. 가파르면 차가 못 올라오죠. 이럴 때는 시군구가 지정 공고한 구간은 된단 말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 너비가 3m 이상이 돼야 돼. 너비가 3m 이상인데 단 길이가 얼마 미만이면 10m 미만이죠. 10m가 안 되죠. 길이가 10m가 안 되면 너비가 2m만 되면 돼. 너비대가 2m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안 되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 된다고? 시군구가 지정 공고한 구간 안에서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차 안 다니도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시군구가 지정 공고한 구간 안에서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원칙은 너비가 3m가 돼야 되지만 길이가 얼마 안 돼? 10m 미만이면 2m만 되면 돼. 그리고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2m가 안 되면은 절대로 건축법상 도로가 못 돼요. 최소 2m야. 차량이 못 다녀도 2m는 돼야 되는 거야. 차가 못 다녀도 2m는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 예외. 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 밑줄. 막다른 도로. 자, 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니까 요 막다른 도로가 뭔지는 아시죠? 골목길. 골목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다른 도로 있잖아. 여기 지금 대문 있고 집이 있어. 여기 막다른 도로잖아. 막다른 도로. 요 막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차량 통행 안 되는 거 이거라니까. 시군구가 지정 공간 구간이고 막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이 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차가 들어갔다가 소방차가 들어갔다가 빠꾸에서 나와야 되잖아. 빠꾸. 그럼 요 길이가 길면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요 길이에 따라서 너비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처럼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얼마? 2m만 되면 돼. 10m 이상 35m를 끊습니다. 10m 이상 35m 미만까지는 3m죠. 35m 이상은 그래서 10m 35m를 기억해야 돼. 10m 35m 2, 3은 6이죠. 2, 3, 6. 2, 3은 6이잖아. 그런데 저 시골은 이렇게 화재가 날 위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 시골에는 2, 3, 4야. 2, 3, 4. 도시역은 얼마? 2, 3은 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로 요건을 우리가 한번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로를 봤습니다. 넘어오세요.
509페이지로 옵니다. 자, 그러면 도로의 지정이 나오죠. 우리 건축법에도 도로를 지정한다 안 한다? 한다. 아까 요 얘기를 지금 보는 거야. 건축법에서 도로를 지정 공고한다 이 말이에요. 1번 도로의 지정 동그라미 1번에 도로 지정 동그라미 지정 제목에 509페이지 돌아왔죠? 도로 지정 1번에 지정 동그라미 2번에 도로의 폐지 변경 509 1번은 도로 지정 2번은 폐지 변경 동그라미 1번 2번을 비교 1번 2번 비교. 자, 읽어봅니다. 허가권자는 도로 지정 허가권자 하는 거죠.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정이란 말을 찾아야 돼. 지정 공고 아니면 국토부를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밑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다만 다음 은안에 해당하면 괄호 묶으세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다음 밑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예외네. 그러니까 원칙은 도로 만들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돼. 그런데 동의 안 받고 뭐만 거쳐서 심의만 거쳐서 우리 건축법에 심의 거친다면 맞는 거고 안 거치면 틀리는 거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두 개가 있네. 첫 번째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어디에 거주해? 해외에 거주하죠. 밑줄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죠. 괄호 묶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죠. 밑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밑줄 사실상 통로죠. 그 다음에 괄호 묶어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 자, 사실상 통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10년, 20년 동안 통로를 계속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 근데 거기 개인 도로야. 개인 땅이야. 그럼 우리 뉴스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막아버려. 펜스를 쳐서 못 다니게. 예. 그럼 땅 주인이 이겨, 주민이 이겨. 땅 주인이 이기는 거예요. 남의 땅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사실상 통로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도로로 지정 못 하는 거예요. 도로로 지정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례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좀 달라서 문제지. 아시겠죠? 어쨌든 사실상 통로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이때는 이해관계의 동의 없이 그냥 허가권자가 지정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에 해당하면. 아니면 해외에 거주해서 동의받기가 곤란하죠. 이런 경우는 동의 없이 만다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번에 변경, 폐지 변경 보세요. 도로를 폐지하거나 폐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시험 문제 나오면 폐지 변경을 찾아야 돼. 그 도로에 대한 밑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 등의 허가권자에게 이래 따라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가 폐지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잖아. 폐지해달라고. 이거는 다른 사람 사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그죠? 자기 땅에 편입시키려고 폐지 변경을. 근데 문제는 뭐다? 자, 어느 날 일어나서 대문을 열었는데 도로가 없어졌어. 이제 나는 못 나가.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하는 게 이해관계 동의 없이 할 수 있어. 폐지 변경하는 게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어. 지정하는 거. 폐지 변경은 예외가 없어. 그럼 1번, 2번을 비교하자는 게 뭐예요? 지정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폐지 변경은 동의 없이 하는 예외가 없다.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밑에 도로관리대장이 적어라 돼 있죠. 그 건축법에서 도로를 지정해서 관리대장에 적어버리면 그 순간 그 도로는 공도가 되는 거야. 이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지와 도로를 공부했고 이 대지는 도로에 뭐 해야 돼?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거예요. 이런 도로에 붙어 있어야. 이런 도로에 안 접하면 건축 안 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밑줄 몇 미터 이상?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괄호 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자동차 통행에만 사용하는 도로는 뭐가 안 되니까? 보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예외는 차량 통행은 안 돼도 되는 경우가 있고 너비도 3m 안 돼도 되지. 2m만 돼도 되잖아. 막다른 도로도 2m만 되면 되지. 이 두 개는 예외가 있는데 얘는 예외가 없어.
보행이 안 되면 그는 건축부상 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대문 앞에 있는 도로니까. 그래서 2m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예외는 뭐냐? 예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접해도 되는 게 예외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이 접해야 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예외는 자, 그러면 왜 접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쉽게 대문 만들어서 뭐 하려고? 출입하려고 접한다. 이렇게 보면 돼. 대문 만들어서 출입하려고 접한다. 그럼 반대로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안 접해야 되는 거지. 그 1번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뭐가 없다 밑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죠. 공지가 뭐요? 광장, 공원, 유원지 등등 이럴 필요 없고 등이 있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 첫 번째 건축이 금지 밑줄 건축이 금지. 두 번째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라고 누가 인정했어? 밑줄 허가권자가 인정했다. 자, 조건이 두 개네. 첫 번째 나중에라도 건물이 들어서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못 다니잖아. 두 번째 통행이 지장이 없어야죠. 없다고 누가 인정했어? 허가권자가. 인정한 이런 공지에 접하면 역시 출입에 지장 없죠? 출입에 지장 없다. 이럴 때는 안 접해도 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1번, 2번 안 접해도 된다는 거야. 3번도 안 접해도 되는 거야. 농막. 농막이 뭐예요? 원두막. 농지법의 농막은 원두막이죠. 우리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해봐야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어릴 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겠죠.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외갓집에 가면 수박밭에 원두막이 있었죠. 그런 원두막 요즘에는 그런 건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저 밖으로 나가다 보면 밭대기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갖다 놨어요. 컨테이너 박스 거기 농막이야. 아시겠죠? 그 농막에는 농사를 짓다가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뭐 홈이나 낫이나 어떤 그 재료 같은 걸 쌓아두고 거기에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주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농막이야. 그럼 농막은 도로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럼 뭔 도로가 있어?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그 농막은 도로에 안 접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거 농막 기억하면 돼. 이제 우리 3번 우리 시험 3번 한 번씩 물어보죠. 연면적 합계가 얼마? 밑줄 연면적 합계 2000인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입니다. 2000제곱미터 되는 건물. 이 건물은 대지는 너비 얼마? 6m 이상인 도로에 몇 m 이상? 4m 이상 접한다 밑줄. 그거 하나 봅니다. 이런 얘기해 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한 동일 수도 있고 두 동일 수도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지. 연면적이란 건 한 건물이고 연면적 합계는 두 동 이상 있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이야. 그러면 이 건물에는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되는 건물은 이 본래는 도로 너비가 몇 미터가 원칙이죠? 4m 이상. 접하는 길이는 본래 얼마가 되면 돼? 2m 이상이 되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은 여기에다가 요 2를 갖다가 더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도로 너비는 얼마가 돼? 6m 이상이 돼야 되고 접하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줘야 된다.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예외 중에 공장을 우리 지금 물어봤는데 공장 있죠? 괄호 있죠? 괄호. 2000 옆에 괄호 있잖아. 공장 동그라미.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부터 적용해? 3000 이상. 공장은 3000 이상일 때부터.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 당연히 뭐라 물어봤겠어? 공장 연면적 합계 얼마? 2000이라 물어봤겠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6m 이상인 도로에 3m 이상 접해야 된다. X 3000 안 되잖아. 공장은 3000부터 이거 적용한다니까. 공장은 3000부터 이거 적용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옆에 괄호가 하나 돼 있어. 우리 지금 아직 안 물어봤네. 축사 작물 재배사 있죠. 축사는 누가 거주하는 공간이야? 소가 있다며. 소가.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이거 자체를 적용 안 해. 이거 자체를. 그러면 축사 작물 재배사는 도로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도로는 있어야지. 아까 도로 없는 건 농막 이런 게 도로 없어도 되는 거고. 축사 작물 재배에서도 도로는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인 도로만 있으면 돼. 3회 대상인 2매 대상 접하는 도로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요 규정 자체를 적용 안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이제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또 건축설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